오늘이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2시 25분입니다. 한 22, 3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없고요. 오늘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며칠은 아주머니들하고 아저씨들이 그렇게 많더니 오늘은 없네요. 시간대가 달라서 그런가. 토요일 날씨 풀리고 주말 되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녁 5시, 6시, 7시 사이에 저번에 한번 올라왔더니 그때도 젊은 친구들이 또 많이 보이고 의외로 산을 즐기는 인구 연령층이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딱 이렇게 좀 제한된 시간에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몰랐는데 다양한 시간대 날짜나 그런 것들로 봐서는 그렇게 다녀보니까 그냥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은 원두 주문이 별로 없어서 어제는 일이 좀 수월했는데 오늘은 몰렸네요. 아유 참. 오늘은 또 한 12시나 새벽 1시까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려가 봐야죠. 과테말라 제뉴인 안티과 핑카 엘 템픽스크 내추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 바리스타입니다. 오늘이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지금이 11시 30분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이제 로스팅 업무가 끝났어요. 예, 그래서 오늘 선택한 건 요겁니다. 과테말라 제뉴인. 요게 이름이 풀네임은 또 다르죠. 과테말라 제뉴인 안티구아 핑카 엘 템픽스크 내추럴입니다. 이게 원두를 들여다보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는 아주 균일하게 로스팅이 잘 되는 편이고요. 스트레스 받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로스팅 제가 1.2kg, 1.3kg 로스팅 한 건데요. 그럼 요게 한 1.1kg 정도 나왔겠죠. 근데 탄 것, 덜 익은 것,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것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탄 것하고 덜 익은 것을 이제 골라내지 않습니까? 육안상으로 보이는 것들은. 네, 근데 이게 뭐 알갱이로 하면 몇천 알갱이잖아요. 근데 이 알갱이 중에서 한 15개 정도 나왔나요? 그러면 품질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생두에서도 아주 뭐라 그럴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 있지 않습니까? 우등생 전형적인, 아주 그냥 매끈하게 그냥 알알이 비슷한 크기의 원두가 이제 색상이 예쁘게 아주 잘 나왔었습니다. 예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로는 로스팅을 하면서 와 요거 맛있는데 그래 한번 먹어보자 그러고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계량을 먼저 좀 해야죠. 오늘 20g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아유, 모르겠습니다. 뭐 잠을 자든 말든 때려잡아 죽여도 한 모금 마셔야죠. 네. 20g, 딱 20g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라인더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17단계로 분쇄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것도 구수하네요. 향은 그렇습니다. 예, 분쇄를 했을 때 그 올라오는 향은 아주 구수합니다. 아유, 참 기특합니다.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아이고, 이거 봐, 땅콩입니다. 땅콩. 향에서는 기가 막히네요. 자, 오늘도 이제 아이스로 한 잔 마시겠습니다. 원두를 먼저 담아두고요. 8리터 웨이브를 사용을 해서 16온스 정도쯤 해서 한 잔 만들어 보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얼음은 190에서 200g 정도 담아둡니다. 서버에 딱 200g이고 됐고, 그 다음에 물은 끓여놨죠. 요거는 뭐 전형적인 내추럴이기 때문에 약볶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등산 같습니다. 그냥 배출할 시기,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저희들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때 딱 배출하면 딱 더 이상 뭐 손댈 필요 없이 91도입니다. 예, 살살살 흔들어 가지고요. 리셋 한번 눌러주고요. 아, 꽃을 안 갖고 왔네요. 잠시만요. 이제 요거 말고 요거보다 이제 큰 녀석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녀석은 요만한 꽃잎들이 막 주변에 이렇게 피어 있었는데, 요 난 말고 요 주위에 있는, 빨리 해야죠. 89도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잡담은. 자, 가운데부터 천천히 원두를 다 적셔 주셔야죠.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십시오. 예, 천천히. 아이고, 많이 들어갔다. 자, 스타트 버튼 눌러주고요. 향은 산미가 요만큼 있습니다. 예. 과일, 오렌지, 뭐, 과일, 거기서 느껴지는 향입니다. 뜸들이기 물은 50ml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조금 말을 하고 영상을 찍고 핸드드립 내리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실수가 있습니다. 자, 30초 딱 지났습니다. 예, 가운데부터 천천히 물을 부어주죠. 80ml씩 두 번 물을 부어서 350ml 정도 추출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음을 한 5개 정도 넣어줘가지고 400ml 정도 만들면 16온스쯤 되죠. 두 번째 물은 조금 넓게 포진해서 뜨거운 물하고 커피 가루가 모두 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풍미를 낼 수 있도록 220ml 정도 부었습니다. 자, 여기서 350ml 정도 추출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1분 30초에 끝났습니다. 이걸 가져가느라고. 예, 여기서 이제 얼음을 5개를 더 넣어주죠. 하나, 너희 5. 그럼 이렇게 하면 얼추 한 400ml 정도 450ml 정도. 제가 이거 숫자를 계속 보지 못해가지고 혼돈스럽네요. 450ml입니다. 450ml. 예. 그래서 잘 섞어서 이렇게 해서 커피 한 잔이 완성이 됐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무난하다고 봐야죠. 450ml가 400ml가 아니고 450ml였습니다. 제가 눈이 이제는 맛이 가서 잘 안 보입니다. 뭘 이렇게 글자라든가 이런 걸 보려면 아주 애를 좀 많이 먹습니다. 나이 먹어서 그렇죠. 자, 한잔 맛을 보겠습니다. 아유, 과테말라 내추럴 맛있습니다. 예. 산미가 느껴지는 게 아주 싱그럽다 그럴까요? 상큼하다 그럴까요? 예. 개운하네요. 꽃내음. 아유, 과일. 홈에서 단맛도 느껴지고요. 산미가 살짝 있는데 그게 어금니 양쪽을 이 감칠맛을 자극을 하네요. 입안 양쪽 그 어금니 쪽에 이렇게 커피가 스며들어가면서 양쪽 어금니에서 이제 침샘을 건드려가지고 침이 줄줄줄줄 나오게 입안에서 감칠맛의 그 자극이 굉장히 강하네요. 아유, 아주 싱그럽습니다. 설명 한번 볼까요? 내추럴 맛있어요. 오렌지 껍질, 뭐 비스켓, 다크 초콜릿, 콜라, 오렌지, 버터, 스카치, 밝은 산미, 맞습니다. 첫 모금에서 느껴지는 과일의 풍미 맞습니다. 초콜릿, 꿀, 달콤한 바디감, 요거였네. 풍미에서 달달합니다. 꽃내음이라기보다는 과일의 좀 싱그러움이었었나 보네요. 그리고 후미에서 단맛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감칠맛도 좀 있고, 재밌습니다. 아주 이거. 그 과테말라 커피 중에서 맛있는 그 과일의 산미, 그 산도가 산미가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식초라든가 그 부정적인 그 산미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일에서 나는 뭐 꽃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느껴지는 맛있는 산미가 있죠. 먹으면 막, 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연상하시면 됩니다. 유기농, 으로 만들어진다 하고, 점수로는 87점.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실제로 이 커핑 점수 중에서 87점 정도, 80점 후반대라는 건 굉장히 좋은 커피의 평가를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이제 90점대 올라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멘 모카, 그죠?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뭐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하와이안 코나, 이 정도 급입니다. 내추럴 방식입니다. 산미구엘에서 지역에서 만들어지네요. 제뉴인 안티구아 핑카 엘 템픽스크 내추럴. 이름 어렵습니다. 이 제뉴인 안티구아라는 표현의 과테말라 원두들이 이제 근래에 들어서 눈에 조금씩 띕니다. 제뉴인 안티구아, 요 두 개의 단어가 주는 그 악센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강조되는 겁니다. 그게 설명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안티구아 지역, 과테말라 그 국가 안에서 안티구아 지역에서 나는 커피를 거기서 진짜 나는 커피다라는 걸 그 지역 주민들이 인정을 이제 해달라는 거죠. 국제단체에서 그걸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단체에서 그거를 특정 단체에서 그런 거 이제 뭐 허가를 해주고 검사하고 뭐 확정해주고 이러는 뭐 단체가 있는가 봐요. 저는 모르죠. 예, 근데 이제 그 단체에서 이제 그래 그러면 이거는 너희 지역에서 난 커피인 거를 인증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뉴인 안티구아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커피 원두들이 약간씩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조금 이제 과테말라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인터넷에서 찾다 보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참. 바디감이 부드럽고요. 달콤한 바디감이 후미에서 아이 진짜 좋네요.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계시던 과테말라 안티구아 커피하고 결이 전혀 다르죠. 이 녀석은. 그러니까 이제 과일 쪽에서의 느껴지는 맛있는 산미 쪽으로 갑니다. 이거는. 그 바디감이 있으면서 좀 묵직하고 무겁고 질감이 좀 느껴지는 바디감의 화산성 그 좀 스모키한 바디감을 대표하잖아요. 안티구아 커피, 과테말라 안티구아 커피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조금 뭐 농가의 특성이 농가의 특성이 잘 표현되는 요런 커피들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늘 농담삼아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과테말라 커피일라는 인식조차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과테말라 삘이 거의 안 납니다. 뭐 스모키함, 묵직함, 바디감 이거하고 거리가 멉니다. 아주 밝고 산뜻합니다. 마치 에티오피아에서 과일의 그 산미를 잘 표현하는 게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하는 건 이제 워카라는 원두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물건이 좀 있는데 그거를 없는 줄 알고 품절 처리해놨다가 재고 정리하면서 찾아가지고 다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판매하는 거는 워카 헌입니다. 또 일반 워카 워시드가 아니고 좀 단맛이 좀 있죠. 맛있죠. 하여튼 뭐 그 정도 선에서 견주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로스팅 하자마자 먹는 거라서 마시는 거라서 아무래도 풍미가 굉장하죠 지금. 근데 제가 지금 한 모금 마시고 지금 한 1분 이상이 지났지 않습니까? 말을 하고 2분 가까이가 지났는데도 입안에 그 여운이 아직도 그냥 꽉 들어차 있습니다. 입안에. 어디 도망가지를 않고 보통 뭐 싹 하고 깔끔하게 목넘김 좋으면서 싹 없어지는 깔끔해지는 커피향이 있는 반면 이 녀석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한지에 먹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처럼 그냥 쫙 스며들어가지고 그냥 입안에 그냥 남아있습니다. 이 녀석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마시면 기가 막히죠.
안 마셔봤죠. 안 마셔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네. 하여튼 진짜 커피 지금은 이제 풍미가 워낙 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네. 근데 뭐 이렇게 갓 로스팅한 커피 원두에서 느껴지는 그 가스가 차 있는 입안에서 그래서 이제 입안에서 느껴지는 좀 불편함, 부정적인 느낌 이런 게 없습니다. 네, 이런 커피들이 있죠. 그리고 그게 온전히 잘 표현되는 부정적인 표현이 또 잘 되는 커피들이 있어요 또.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또 좀 갓 로스팅한 원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안 그러면 제가 워낙 이런 커피들만 마시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갖고 못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요. 뭐든지 간에. 아, 참 대단합니다. 그 과테말라 몬테로소, 알리시아, 그리고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하고 하나 더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찾을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예. 어떤 것들은 이제 거래처에서 새로 들어왔다고 이제 문자가 와서 산 것도 있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찾는데. 예, 다 워시드거든요. 뭐 풀 워시드 뭐 그렇게 워시드 방식의 과테말라 커피 원두는 대부분 워시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지금 3대, 4대를 거쳐오면서 그곳에서 각각의 농장들이 커피를 재배를 해서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아버지의 아버지가 또 그의 아버지가 그 커피 나무를 처음 재배한 그 조상, 증조, 고조 할아버지께서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이 다 워시드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장 대중적인 방식이 과테말라, 콜롬비아 이런 데서 기본적인 게 워시드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서 점점 발전이 되면서 이제 후가공이죠. 내추럴 방식도 있고 뭐 허니 방식 다양한 방식도 있죠.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유산소, 무산소 그렇게 탱크에 원두를 꽉 채워놓고 산소를 싹 없앤 다음에 거기서 발효를 시키죠. 뭐 72시간이건 이틀이건 3일이건 해갖고 자기네들이 후가공을 그렇게 해보니까 해봐서 먹으니까 더 발효가 된 맛이 스며들어 커피 원두들끼리 있으면서 발효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커피 원두를 이렇게 한 잔 내렸을 때 더 색다른 맛이 나더라. 그래서 다른 커퍼들이나 해가지고 그 수출업자, 수입업자들이 그 물건을 샘플을 받아갖고 한번 마셔보니까 이거 너무 좋더라. 그래서 너도 나도 사게 그러면 이제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수요와 공급 원칙 때문에. 그래서 그 부가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농가에서. 그러면서 자기네들 가치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다음 해 생산을 할 때 또 더 가치를 더 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먹어본 사람이 계속 늘어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맛있는데 그러면은 그 농장의 그 원두를 그 다음에 또 찾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붙으면 가격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공급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네, 수요는 무한대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근데 그렇게 다양한 후가공을 하는 방식에서 다양한 커피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현지를 가서 바이어 상담을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제가 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들을 이렇게 검색을 하고 들여다보면은 그 농가에서 워시드 방식만 판매하지를 않아요. 내추럴, 뭐 허니 방식, 뭐 무산소, 유산소, 예. 여러 방법들을 자기네들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희한하게 과테말라하고 콜롬비아 커피 원두들을 제가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 생두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2차 가공자 입장에서 원두들을 검색을 하다 보면, 물건을 매입하려고 알아보면 80%에서 90%가 다 워시드입니다. 그리고 게이샤 품종 약간 들어오고, 내추럴, 그러니까 워시드 방식이 한 10종류 들어오면 내추럴 방식이 하나 정도 들어올까요? 아니면은 워시드 방식이 한 20종류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 중에 한 가지 정도가 내추럴 방식으로 들어올까?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업체들별로 내추럴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저희 커피 원두 목록을 이렇게 쓱 보시면 아마 짐작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내추럴 방식 커피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허니 방식, 그 다음에 게이샤 품종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딱 저는 특정이 돼 있죠. 그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좀 편중이 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쏠리면 안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더욱더 그렇죠.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준 공급자지 않습니까? 그 매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커피를 이제 소개하는 사람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도 생두를 들여오시는 분들도 커피를 소개하는 사람이지만, 2차 가공을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실제 소비자들한테 이 원두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소개를 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좀 이렇게 중립적인 모습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야지 다양한 커피를 다양한 고객 니즈에 만족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밸런스가 맞겠죠. 저처럼 이렇게 편중이 되면 고객들도 편중이 되고, 그리고 잘 안 맞는 분들은 이제 다른 데를 가시겠죠. 근데 뭐 저희 매장, 저희 커피를 찾아주시는 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별로 신경은 안 씁니다. 예. 다른 업체들이 맛있는 커피들을 워낙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아유, 진짜 과일이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 커피가 맛있으니까 베르벨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가 다 나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정확하지도 않은데, 참 좋습니다. 진짜 과테말라 내추럴은 이 감탄을 하게 만듭니다. 네,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요거 샘플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봉지만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제 원두들을 한꺼번에 다 매입하려고 지금 다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있거든요. 뜨문뜨문 사는 게 귀찮더라고요. 결제하고 돈 나가는 것도 짜증나고. 그래서 그냥 저는 한날 한시에 카드 쫙 펼쳐놓고, 그 거래처, 이번에는 이번 달은 한 6군데 업체에서 매입을 할 것 같아요. 6, 7군데 정도에서. 그래서 몇 종류, 그래서 얼마 결제 딱 하고, 얼마 결제하고, 얼마 결제하고, 쫙 한꺼번에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낫죠. 어떤 날은 이 집 가가지고 뭐 몇백만원 매입하고, 또 며칠 지나서 이 집 가서 몇백만원 매입하고. 돈 쓰는 재미가 아니고 돈 쓰는 고통이죠. 선택 잘한 것 같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네. 물건이 팔리든 안 팔리든 제가 즐거운 게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손님들한테 죄송하죠. 근데 사실 커피 원두들을 저도 이렇게 다양하게 마셔보면
안 좋은 커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매자 입장이 아니고 저도 소비자 입장이지 않습니까? 생두를 구입을 하게 되면 저도 맛있는 거를 기대하고 매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급자 이전에 저도 소비자죠. 그리고 2차 가공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또 판매자가 되고 이걸 구입하시는 분들이 구매자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소비자분들, 저한테 커피원들을 구입하시는 소비자분들 전에 저는 그 전에 또 다른 그 소비자입니다. 구매자죠. 그 입장에서는 이 두 마음이 같죠. 여기 소비자하고 저처럼 2차 가공자들의 마음하고 소비자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구입을 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죠. 그리고 이렇게 매입을 했을 때 조금 더 맛있게 로스팅 하려고 여러 방법을 해봅니다. 처음서부터 높은 온도로 시작을 해갖고 열을 약하게 주면서 끝내든가, 반대 경우에 또 있죠. 낮은 온도로 로스팅을 시작을 해갖고 열을 강하게 주면서 배출을 해서 끝내든가, 아니면 중간쯤 맞춰갖고 중간에서 로스팅하는 중간 과정에서 열을 살짝 조절을 해가면서 배출을 해서 로스팅을 마무리하든가, 뭐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도를 해보고 이렇게 마셔보고 그나마 그 중에서 맛있는 게 로스팅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판매하기 전에, 소비자분들한테 판매하기 전에 저희들의 이제 이것도 창작의 고통 중의 일부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들여와갖고 무조건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맛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맛을 안 보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통을 20대 중반서부터, 원래는 20대 초반서부터 했죠. 제가 유통을 시작을 하면서 그게 몸에 근 25년 가까이를 이제 유통을 하면서 몸에 밴 거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겁니다. 내 물건에 대한 내가 확신을 갖지 않으면 소비자분들하고 대화하기는 불가능하죠. 아까도 이제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남자분이 잠깐 오셨는데, 제가 여기 핸디드립 뭐 4잔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쁘니까 핸디드립 이렇게 하는 사이에 남자 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아이 커피 온도가 뭐 이렇게 많냐, 여기 있는 걸 다 마셔봤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좀 궁금하시겠죠. 소비자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야 이렇게 많은 걸 네가 다 알아? 뭐 이런 거죠. 저는 제가 알지 못하는 거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취급을 할 땐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평가를 하고 가치 판단을 하고, 약간 요만큼 한 10원어치라도 공부를 하죠.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예전에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생긴 게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을 제가 잠깐 몇 년 이제 했었어요. 유통도 하고, 직접 수입도 하고, 뭐 해가지고 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몸에 밴 게 그런 거였죠. 소비자분들이 이제 약사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파는 뭐 비타민이라든가 루테인 뭐 종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뭐 글루코사민서부터 해갖고 뭐 홍삼까지도 거래처에서 공급받아갖고 판매를 했었으니까 다 먹어보죠. 뜯어서 봉지 뜯어갖고 다 확인하고 알맹이. 그런 이제 습관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업무가 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뭐 친구하고도 그런 대화를 했었는데, 저보고 뭐가 그렇게 일이 많냐는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일은 없죠. 뭐 직장인이건 저희처럼 자영업 하는 사람이건 일을 안 하려고 뺀질뺀질
표현이 좀 직설적인가요? 하여튼 일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면 예, 일이 없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끝이 없습니다. 일이라는 게. 예, 일을 계속 벌리고 만들고 그거를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그 성과에 대해서 자기가 또 평가를 하죠. 그래서 만족감도 없고 또 실수하고 부족하고 보완할 게 있으면 또 공부를 합니다. 기억을 하죠. 그래서 또 다른 일을 또 만들죠. 목표 설정을 하죠. 그래서 또 매진합니다. 또 실수를 하죠, 당연히. 실수하는 거를 또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해 놓죠. 네.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대로 또 보완을 해 나가고 잘 된 게 있으면 밀고 나가고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고 성공을 거듭하면서 작은 실패가 훨씬 더 크죠. 성공은 작습니다. 뭐 그냥 눈곱만큼이죠. 100가지 일을 하면 그 중에 한 가지를 만족할 나면 그것도 좀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거의 100가지 일을 하면 100가지를 다 실수를 하죠. 실패를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만족도라는 거는 자기가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난 요 정도면 뭐 내 상황이 이 정도면 만족하지 그러면 자기 수준은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네. 근데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거밖에 안 되나? 네. 그리고 다른 것도 찾아보고 노력을 하면 계속 올라가죠. 네. 점진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잠깐 정신을 놨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계속 쌓아가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자기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요만큼인 게 이제 조금씩 커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주변인들이라든가 옆에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 주변인, 가족이라든가 잘못되고 실수하고 실패한 거를 그 사람들 탓으로 돌리면 자기 발전은 없어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자기 자신이 자아 비판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아 비판. 저기 북쪽에 계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진짜 좋네요. 자기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되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내 자신을 먼저 파악하는 거죠.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 내가 뭐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이게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뭐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들이 저도 이제 커피 쪽으로 오다 보니까 제가 취급하는 커피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다 기억은 솔직히 못합니다만 이제 어떤 커피든지 간에 이렇게 오면 평상시에는 기억을 못하고 잊어먹고 있던 예전의 경험치들이 살짝 떠오르죠. 그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매일 마시다 보면 어느 정도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성향을 알죠. 이 커피는 어떨 거다라는 그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추측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커피를 또 픽업할 때, 이제 들여올 때, 새로운 품종을 들여올 때, 그래서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출을 하죠. 또 소개를 받고. 재밌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뭐 경제적인 부분
이게 항상 고민스럽긴 한데, 뭐 그 고민이 제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이런 즐거움으로 버텨내가는 힘이 이렇게 좀 상충된다고 그럴까요? 예, 버겨집니다. 예. 근데 재밌거든요. 커피가 맛있고 즐겁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제하는 날 카드 결제일, 뭐 이자 내는 날, 월세 내는 날, 뭐 많지 않습니까? 내일 매장 월세 내는 날이네요. 아,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아주 맛있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그 맥킨토시, 맥북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맥킨토시 아니면 맥프로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맥킨토시 컴퓨터, 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던 게 인텔 10세대 CPU인데 그때 당시 게이머용 노트북이라서 그래픽 카드가 좀 좋은 게 장착이 된 걸 샀습니다. 그만큼 무겁죠. 노트북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거의 2.6kg인가 2.9kg인가 그렇죠. 제가 그 노트북을 샀을 때 하드하고 램 추가하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아마 유튜브에 올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거를 쓰면서 얘가 이제 한 3년 4년 한 3년 넘었나요? 그렇죠? 쓰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20대 중반서부터인가요? 아니, 하여튼 컴퓨터는 우리나라 1세대 그 현대에서 나왔던 그 노트북이 아니죠. 컴퓨터서부터 사용은 해보기는 해봤습니다. 기억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대에서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자판만 있었어요. 네. 그게 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계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게임 같은 걸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꽂아가지고 해서 TV하고 연결을 하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제 뿅뿅뿅뿅뿅 갤럭시 아주 원천적인 갤럭시 아시나요, 다들? 진짜 라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위에서 날파리들 윙윙 돌아가면 이제 총 쏴가지고 떨어뜨리는, 아니면 블록 게임 있지 않습니까? 공 하나가 뚝딱뚝딱 왔다 갔다 거리는데 밑에서 바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땡 하면 위에 이제 블록 깨지고, 또 내려오면 그 발을 딱 갖다 대면 또 이렇게 튕겨 올라가가지고 없어지고, 뭐 하여튼 그런 아주 원시적인 컴퓨터가 처음 그때 나왔을 때 아마 뭐 10만원이었던가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거의 한 30년이 넘었지, 40년 가까이 됐을 걸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정확한지. 하여튼 그게 집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최초 컴퓨터가 나왔을 때 그거를 사용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원초적인 모양새로 이렇게 데스크탑 해가지고 5.25인치 플로피 디스켓 넣어가지고 윈도우 96이었습니까? 98이었습니까? 뭐 5장인가 6장 넣어가지고 지릭 해가지고 윈도우 깔아가지고 그리고 뭐 윈도우 98, 그래서 이제 2.5인치 플로피 디스켓인가요? 뭐 하여튼 그게 조그매졌죠. 플라스틱으로 돼서. 그때는 이제 종이 5.25인치는 이제 종이 가운데 빵꾸 뚫려가지고 이렇게 손바닥만 했었죠.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그 반만한 거 플라스틱으로 플로피 디스켓
넣었다 뺐다 해갖고 윈도우 깔고 그랬다가 이제 CD로 바뀌고 뭐 지금에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윈도우 초창기 모델서부터 다 써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스카시 모델 해가지고 레코딩 기계 넣어가지고 레코딩도 다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컴퓨터 기계 쪽하고는 제가 좀 인연이 좀 일찍 닿았죠. 그래서 뭐 새로운 컴퓨터 나오면은 노트북 같은 경우는 사가지고 늘 사용하고 뭐 핸드폰 삐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일찍 사용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양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부터는 제가 이제 양보를 하게 되니까 제가 쓰는 기종들을 바꾸는 시간이 자꾸 뒤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노트북도 생전 제가 안 그러다가 최장기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이 쪽 뭐 패드 뭐 필요하죠. 핸드폰 뭐 컴퓨터 뭐 해서 하다 보니까 뭐 지출이 계속 중복이 되니까 저도 버겁죠. 그러니까 이제 제 거 컴퓨터 바꿀 거를 이제 1년 미루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녀석이 또 뭐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거 사주니까 돈이 없으니까 또 1년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10세대 CPU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인텔 컴퓨터, CPU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쓰다 보면 한번 뒤집어 엎어줘야 돼요. 윈도우를 새로 깔아줘야 돼요. 포맷을 싹 하고 느려집니다. 뭐 제가 알지 못하는 해킹도 당했을 거고 뭐 그 다음에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제가 모르는 뭐 스파이웨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깔려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제 블루 스크린 뜨고 뭐 혼자 돌아가다가 혼자 꺼졌다가 다시 켜주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되죠. 또 자기 마음대로 윈도우 새로 온 버전 업데이트 해가지고 꺼졌다 켜주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량들 때문에 불편해도 계속 쓰고 있었죠. 그랬다가 제가 한 2달 이제 3달째 돼가나요? 화가 나서 맥북 프로 맞나요?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노트북을 하나 샀습니다. 16인치짜리. 그래서 이제 맥북 맥스가 있는데 그걸 살려다 보니까 그게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노트북 하나에. 16인치 노트북 하나에. CPU가 이제 제일 좋은 거죠. M1 칩에서도 이제 맥스면 가장 좋은 겁니다. 속도가 가장 빠른 거죠. 워낙 비싸가지고 이제 그 밑에 단계 프로를 샀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맥을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인텔 CPU 노트북보다는 뭐 그런 버그들이 좀 덜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대했던 건 동영상 편집하는 기능이 조금 탁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 워낙 오래됐죠.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매킨토시를 많이 선호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 딸아이도 맥 노트북을 쓰고 이제 그 녀석은 먼저 사줬죠. M1 칩 처음 나올 때 사줬고 제가 이제 한 2-3달 전에 M1 프로를 샀습니다. 근데 동영상 편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무료로 그 아이무비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써본다고 써봤는데 손에 익질 않으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제가 쓰고 있는 그 주변 기기들하고 호환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엑셀도 새로 깔아야죠. 뭐 한컴도 맥북용으로 새로 구입해갖고 깔아야죠.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두세 달이 지난 근래에 들어가지고, 야, 그래도 편집을 마무리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영상을 하나 이제 편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며칠 전서부터. 뚝딱뚝딱 하는데, 처음 쓰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버벅거리고. 그 다음에 뭐, 잘 몰라가지고, 지워져가지고, 새로 또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어제 다 완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올라간 게 이제 그 콜롬비아, 조금 전에 올렸는데, 콜롬비아 자카틴 게이샤 허니 그 마셨던 거 영상을 조금 전에 이제 다 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맥북 프로에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한 4기가 정도 되더라고요. 한 41분 정도 영상인데, 이제 편집을 다 끝내고 그 동영상 변환을 하는데 이제 눌렀죠. 근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또 프로그램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잘 몰라서 그냥 확인만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 차에 다른 거를 막 하고 있었는데, 동영상이 10분도 안 돼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10세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10세대, 지금 이때까지 쓰고 있던 노트북에서 그거를 4기가짜리를 영상을 하나 이제 변환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2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눌러놓으면 변환이 되는 시간이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게 10분도 안 돼서 끝난 거예요. 어제 놀래가지고, 야, 참, 그것도 무료 편집 프로그램인데, 저 인텔 노트북에서는 그 파워 디렉터인가요? 그 이제 유료 매년 이제 16만 원씩인가 하여튼 얼마씩 사용료를 내고 쓰는 건데, 기능이 그게 더 좋죠. 근데 이건 이제 맥에서는 이제 공짜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봤는데, 맥북 노트북에 이렇게 빠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사용, 뭐 쇼핑을 한다든가 인터넷을 한다든가 뭐 문서 작업을 한다든가 PPT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속도를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동영상 편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거는 진짜 외계에서 만드는 물건이다 싶을, 조금 이제 오바를 한다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M2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9월이나 되면은 아이패드 새로 나오는 거서부터 해가지고 그 M2 CPU가 인텔의 그 애플에서 만들어진 게 장착이 돼가지고 나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속도는 어느 정도 빠를지 궁금한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살지 안 살지. 근데 저 컴퓨터로도 너무 어제 만족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다른 생각을 지금은 뭐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인텔이 12세대 CPU가 나왔습니다. 근래. 그래서 이제 뭐 LG 노트북도 삼성 노트북도 뭐 기타 모든 노트북에 CPU 12세대 CPU가 이제 들어간 노트북이 장착이 돼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별로 이제 관심이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뭐냐면, 인텔 CPU 노트북이 제가 지금 여기에 4대가 있고요. 하여튼 이 매장에 노트북이 4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파는 거죠. 팔리지가 않으니까. 집에도 한 4대 있습니다. 네, 노트북이.
저는 노트북만 쓰니까 저희 집은. 근데 저 맥북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년 쓰다가 중고로 팔아도 중고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죠. 근데 인텔 CPU 노트북은 제가 사용을 하다가 판매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150만원 주고 샀다. 근데 150만원을 2년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70만원에도 팔려고 하면 그 금액이 7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한 4, 50만원? 그래서 그냥 안 팔게 되죠. 근데 요 맥북 같은 경우는 그 중고 가격이 감가상각이 굉장히 좀 방어력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 주고 샀다. 이거하고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인텔 노트북하고는. 300만원 주고 샀다 싶으면 요거는 한 2년 쓰고 나면 한 200만원, 170만원, 180만원, 뭐 150만원 이 정도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판매를 하고 그 다음 버전, 요 다음 버전이 나오면 요 녀석을 150만원 정도 팔고 돈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그 다음 버전을 뭐 300 얼마 주고 또 사죠. 이 중고의 활용도가 애플 생태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인텔은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너무 흔하기 때문에. 중고 방어력이 굉장히 좋죠. 인텔, 애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하게 돼서 이번에 하여튼 이거를 샀는데, 영상 편집에 있어서만큼은 그 인텔 CPU나 AMD가 범접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20년 넘게 컴퓨터를 30년 가까이를 컴퓨터를 사용을 하면서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감히 해봤습니다, 어제. 대단합니다, 진짜. 인텔 노트북에 그래픽 카드가 아무리 좋은 게 들어간다고 그래도 3070 버전이 들어간다고 해도 3080이 들어간다고 그래도 이 속도는 못 따라올 것 같아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제 밤에 진짜 감탄을 했습니다. 참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하네요. 오늘 뭐죠? 과테말라 제뉴인 핑카 L 템픽스크 내추럴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기회 되시면 한번 드셔보십시오. 과테말라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은 경험해 보실 만한 커피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전형적인 내추럴 방식에서 느껴지는 산미, 달고 상큼하고 아주 깔끔하고, 그리고 후미가 여운이 굉장히 짙고 오래갑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오늘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맛있는 커피 잘 마셨습니다. 저는 또 내일 맛있는 커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